여러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항공사 예약 시스템이 한국행 티켓을 사려는 미국인들 때문에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한국 박물관이 공짜라고? 말도 안 돼. 미국 연방교육부 고위 관료가 처음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미국은 박물관 한 번 가려면 4만 원을 내야 하는데 한국은 세계 최고급 박물관을 완전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직접 확인하러 간 그녀가 한국에서 목격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적인 현실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바라 헨슨입니다. 미국 연방교육부에서 박물관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25년간 일해왔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경험담입니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워싱턴에서 쌓아온 모든 신념이 무너지는 순간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은 제 딸 맥시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17살인 맥시는 요즘 젊은이들처럼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데몬 헌터스라는 K-팝 그룹을 좋아해서 하루 종일 그들 노래만 들었습니다. 집 안 곳곳에는 한국어로 된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고 맥시는 한국어 공부까지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맥시가 제게 와서 한국 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데몬 헌터스 굿즈를 직접 사러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고등학생이 혼자 해외여행을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맥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한국 이야기를 했고 급기야는 제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한국은 박물관이 공짜라고 했습니다. 미국처럼 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25년간 박물관 정책을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박물관을 운영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건물 유지비, 전시품 관리비, 직원 인건비까지 생각하면 입장료 없이는 절대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스미스소니언 박물관도 일부 전시관에서 25달러를 받고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은 권장 기부금으로 30달러를 요구합니다. 우리 돈으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입니다. 이것도 세계적으로 보면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박물관을 무료로 운영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었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우리만큼 부유한 나라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맥시에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마도 인터넷에서 잘못된 정보를 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쉽게 믿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맥시는 자신이 확실히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이 정말 무료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시설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제가 평생 연구해온 분야에서 딸이 저를 가르치려 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 정보가 한국에서 나온 것이라니 더욱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궁금해서 직접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혹시 맥시가 말한 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검색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한국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에 정말로 무료 관람이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번역이 잘못되었거나 일부 전시관만 무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살펴보니 상설전시관 전체가 무료였습니다. 심지어 어린이 박물관까지 무료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혹시 다른 한국 박물관들은 어떨까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도 모두 무료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5년간 제가 믿어왔던 박물관 운영 원칙이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출근한 저는 동료들에게 한국 박물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혹시나 해서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 옆 책상에 앉은 마이클 존스는 20년 경력의 문화정책 전문가였습니다. 그에게 한국이 박물관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하니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건 정부 선전용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숨겨진 비용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또 다른 동료인 사라 윌슨은 더욱 단호했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어떻게 제대로 된 박물관을 무료로 운영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아마도 시설이 낙후되어 있거나 전시품이 볼품없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부서장인 로버트 데이비스와 이야기를 나눴을 때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현실을 직시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박물관 운영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입장료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25년간 함께 일해온 동료들이 모두 같은 반응을 보이니 제가 잘못 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직접 확인해 본 웹사이트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맥 씨는 여전히 한국 여행을 가고 싶다고 졸랐고 저는 딸에게 확실한 답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전문가로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말이 되자 저는 더 깊이 있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를 찾아보고 실제 한국을 다녀온 미국인들의 후기도 검색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후기가 한국 박물관의 무료 입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여행 블로거의 글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하루 동안 3개의 박물관을 돌아다녔는데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최소 $100는 들었을 것이라고 비교하며 감탄했습니다. 또 다른 후기에서는 한국 박물관의 시설과 서비스에 대해 극찬하고 있었습니다. 최신 기술을 활용한 전시 방식과 친절한 직원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을 위한 무료 가이드 서비스까지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후기들이 거짓말일 리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도 일관되게 무료 정책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연방정부나 주정부 모두 박물관 운영비를 전액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월요일 아침 사무실에서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전문가로서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제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제가 알고 있던 상식이 맞는 것일까요? 호텔에 짐을 풀고 다음 날 아침 일찍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촌역에서 내려 걸어가는 길에 박물관 건물이 보였을 때 첫 번째 놀라움이 찾아왔습니다. 건물 규모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미국에도 큰 박물관들이 많지만 이 정도 규모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건물 외관도 현대적이면서 웅장했고 주변 환경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시설이 정말 무료일까 하는 의구심이 다시 들었습니다. 박물관 정문으로 다가가니 입장료 안내판이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그 안내판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글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설전시 무료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매표소로 가서 직원에게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말 돈을 받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직원이 웃으며 당연하다고 답했습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무료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입장권을 받고 박물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두 번째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시설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넓은 로비와 현대적인 조명, 깔끔한 안내 시설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1층 선사시대 전시실부터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전시품들이 정말 잘 보존되어 있었고 설명도 상세했습니다. 영어 안내도 곳곳에 마련되어 있어서 외국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니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귀중한 문화재들을 무료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3층 세계문화관에서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다른 나라 문화재들도 함께 전시하여 비교 관람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이런 기획은 미국 박물관에서도 흔히 볼 수 없는 수준 높은 전시 방식이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박물관을 둘러본 후 저는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무료라는 사실이 계속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최소 $50는 받을 만한 수준의 박물관이었기 때문입니다. 박물관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이런 수준의 문화시설을 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다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나와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에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젊은 외국인들이 박물관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그들이 들고 있는 것은 K-팝 굿즈였습니다. 바로 맥시가 좋아하는 데몬 헌터스 관련 상품들이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미국에서 온 대학생들이었는데 원래는 K-팝 콘서트를 보러 왔다가 박물관도 들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을 보고 나서 완전히 매료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중 한 학생이 말하길 박물관이 무료라는 것도 놀랍지만 전시 내용이 정말 훌륭하다고 했습니다. K-팝을 통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이렇게 깊이 있는 역사와 문화를 알게 되니 더욱 한국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미국 박물관과 비교하며 감탄했습니다. 자기 고향 시카고의 박물관들은 모두 입장료를 받는데 한국은 이런 훌륭한 박물관을 공짜로 개방한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새로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K-팝이라는 현대 문화를 통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젊은이들이 한국의 전통 문화까지 접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문화 정책에 깊은 인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국립고궁박물관을 찾아갔습니다. 경복궁 안에 위치한 이 박물관도 역시 무료였습니다. 조선 왕실의 문화를 보여주는 이곳에서 저는 또 다른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왕실의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전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왕과 왕비가 사용했던 생활용품들부터 궁중 의례에 사용된 물품들까지 세심하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귀중한 유물들을 일반인들이 무료로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박물관에서 만난 한 미국인 가족도 비슷한 감상을 표현했습니다. 아버지는 워싱턴의 스미스소니언 박물관도 일부는 유료인데 한국은 이런 왕실 박물관까지 무료라며 감탄했습니다. 아이들도 한국 전통 문화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하루를 정리하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K-팝이라는 현대 문화가 젊은이들을 한국으로 끌어들이고 그들이 한국의 전통 문화와 뛰어난 문화 정책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 수출을 넘어선 종합적인 국가 브랜딩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 문화와 전통 문화 그리고 진보적인 문화 정책이 하나로 어우러져 외국인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국립민속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역시 무료 입장이었고 한국인들의 전통 생활 모습을 보여주는 알찬 전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전시를 둘러보던 중 박물관 직원 한 분과 대화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김수진이라는 이름의 40대 여성 직원이었는데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훌륭한 시설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분의 답변이 저를 완전히 놀라게 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문화유산을 국민이 돈 내고 봐야 한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문화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라고 했습니다.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신의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기본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박물관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입장료를 받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국가에서 운영하는 박물관도 일부는 유료였습니다. 김수진 씨는 또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박물관을 무료로 개방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 결과 문화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다고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손해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전체에 큰 이익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박물관 관람객 수는 무료화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과 저소득층 가정의 방문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는 교육 기회의 평등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또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무료인지 의심하는 외국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험해보고 나면 모두 감탄하며 한국의 문화 정책을 칭찬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K-팝 팬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왔다가 한국의 깊이 있는 문화를 접하고는 완전히 매료되어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퍼뜨린다고 합니다. 저는 그 대화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배웠습니다. 박물관은 단순히 전시품을 보여주는 곳이 아니라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실현하는 공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철학이 실제로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김수진 씨와의 대화 후 저는 더 많은 박물관을 확인해보고 싶어졌습니다. 혹시 몇 곳만 무료이고 나머지는 유료인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목적지는 국립한글박물관이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바로 옆에 위치한 이곳도 역시 무료였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부터 현재까지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전시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인을 위한 한글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해보니 한글의 과학적 구조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직원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요즘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글 배우기가 인기라고 했습니다. K-팝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시작했다가 한글의 우수성에 매료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한글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립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오후에는 서대문자 연사박물관도 들러봤습니다. 이곳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이었는데 역시 무료였습니다. 공룡 화석부터 다양한 자연사 표본까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전시가 가득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정말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와서 자연스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입장료 부담 없이 이런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녁에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내 디자인 박물관도 방문했습니다. 현대적인 디자인과 패션을 다루는 이곳도 기본 전시는 무료였습니다. 한국의 전통부터 현대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문화 정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 박물관마다 만난 직원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화는 모든 사람의 것이며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무료 개방 정책이 단순히 관람객 증가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문화 수준이 향상되고 이것이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여러 박물관을 둘러본 후 저는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무료 박물관 정책은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확고한 국가 철학에 기반한 체계적인 정책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공항 대합실에 미국인들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젊은 층이 많았는데 대부분 K-팝 관련 굿즈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 미국인 가족과 이야기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시애틀에서 온 그들은 딸의 생일 선물로 한국 여행을 계획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K-팝 콘서트만 보려고 했는데 인터넷에서 한국 박물관이 무료라는 소식을 듣고 여행 일정을 늘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미국에서 박물관 한 번 가는 비용으로 한국에서는 일주일 내내 박물관을 다닐 수 있다며 감탄했습니다. 게다가 시설이나 전시 수준도 미국 못지않게 훌륭하다고 칭찬했습니다. 어머니는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자신들이 사는 시애틀에서도 요즘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K-팝 때문에 시작했지만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의 교육 제도와 문화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료 박물관 정책 같은 것들이 미국 언론에도 소개되면서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공항 면세점에서도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전통문화 상품을 구매하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단순한 K-팝 굿즈를 넘어서 한글 달력, 전통차, 한국사 관련 서적까지 다양한 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한 면세점 직원과 이야기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몇 개월 사이에 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박물관을 다녀간 후 전통문화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비행기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미국인과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온 교사였는데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연구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특히 무료 교육 인프라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근무하는 교육청에 한국의 사례를 소개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문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30년 공무원 생활 동안 쌓아온 모든 상식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박물관 정책에 대한 제 철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박물관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입장료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본 것은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문화를 모든 국민의 권리로 보고 국가가 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철학이 실제로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미국에 돌아온 후 저는 며칠 동안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부서의 박물관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부서장인 로버트 데이비스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의 무료 박물관 정책과 그 성과에 대한 상세한 분석 자료였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구체적인 데이터와 현장 사진들을 보여주자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 박물관들의 관람객 증가율과 교육 효과에 대한 통계를 보고는 놀라워했습니다. 무료화 이후 어린이 관람객이 300% 증가했고 저소득층 가정의 문화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자료였습니다. 동료들의 반응도 처음과는 달랐습니다. 마이클 존스는 제가 가져온 한국 박물관 전시 사진들을 보며 시설 수준에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 시설을 무료로 운영한다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이냐고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사라 윌슨도 한국의 문화 정책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K-팝과 전통 문화를 연계한 통합적 접근 방식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현대 문화로 관심을 끌어들이고 전통 문화로 깊이를 더하는 전략이 정말 효과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딸 맥시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맥시에게 박물관 이야기를 해주니 정말 기뻐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K-팝이 이렇게 깊이 있는 문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더욱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맥시는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한글 박물관을 보고 난 후 한국어에 관심이 생겼기 때문에 함께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모녀가 함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연방교육부 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국의 문화 정책 사례를 소개하고 미국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발표 후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재정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그런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지, 미국에서도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운 관점으로 답변했습니다. 문화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장은 돈이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는 교육 효과, 관광 수입, 국가 이미지 개선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이익을 가져온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 각 지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도 소개했습니다. 시애틀, 로스앤젤레스, 뉴욕 등 여러 도시에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캘리포니아의 한 교육청에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무료 문화 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텍사스의 한 도시에서는 공립도서관과 연계하여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교실, 전통 문화 체험, K-팝 댄스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문화 정책이 단순히 한국만의 성공 사례가 아니라 전 세계가 배울 수 있는 모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연방교육부에서 한국문화정책연구팀을 구성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저를 팀장으로 하여 6개월간 집중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실정에 맞는 무료 문화 정책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연구팀에는 교육 전문가, 문화 정책 연구자, 예산 분석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모두 한국의 사례에 큰 관심을 보였고 미국에서도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첫 번째 연구 결과로 파일럿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워싱턴 DC의 몇 개 박물관에서 시범적으로 무료 입장 정책을 실시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간 운영해보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각주 교육청과 협력하여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팝 열풍을 활용하여 젊은이들의 관심을 끌어들이고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 교육으로 확장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였습니다. 문화를 소수만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기본 권리로 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곳곳에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위대한 문화 정책을 배우려는 움직임들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한국처럼 하려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 위대한 나라입니다. 현대적 감각과 전통의 조화, 그리고 모든 국민을 위한 문화 정책까지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 공무원이 한국 무료 박물관에 충격받은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